네, 이분은 AC 밀란 파산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까지 알아본 정보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 AC 밀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구단이죠. 네, 뭐 비기어도 리버풀보다 많이 들었고요. 한때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팀이었어요. 그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스탄불의 기적 당시 그러니까 2004, 2005 시즌 당시 이제 저는 이스탄불 기적 보려고 이제 영상을 가끔 찾아보는데 그때 이제 AC 밀란의 스쿼드를 보면 굉장히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크레스포, 셰브첸코, 카카, 말디니, 피를로 뭐 이런 쉐도로프였나요? 네. 굉장히 이 쟁쟁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았어요. 좀 더 이스탄불 때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티아고 실바, 질라탄 뭐 이런 선수들 아주 좋았어요. AC 밀란이. 근데 이게 갑자기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락세를 타면서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유로파를 전전하는 클럽이 돼버렸고 네,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게 14, 15 시즌부터인데 그때는 유로파도 힘들었던 팀이었어요. AC 밀란이. 네. 근데 이제 좀 유망주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좀 터졌죠. 돈나룸마, 로마gnoli, 뭐 로카텔리, 그리고 리버풀에서 영입한 수소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포텐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 또 진출해서 지금 현재 16강까지 가서 아스날과 만날 예정이고요. 네, 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017년 4월에 AC 밀란을 인수하는 중국인 갑부가 와요. 용형리라고 중국 뭐 광산업계에서 광산업 재벌이라고 알려진 용형리라는 사람이 2017년 4월에 팀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뭐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네. 근데 AC 밀란이 좀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좀 선수단을 개편을 완전히 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17, 18 시즌 여름 인적 시장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입한 선수들의 퀄리티도 그렇고 예,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왁 하고 데려왔어요. 진짜 많이 데려왔어요. 뭐 굳이 드리자면 네, 네, 굳이 네, 말하자면 뭐 안드레아 콘티, 뭐 차라노글루, 비글리아, 캐시에, 보누치, 네, 뭐 칼리니치도 이번 시즌 영입인가요? 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무사키오, 네, 그리고 형 돈나룸마, 안토니오 돈나룸마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뭐 안드레 실바, 뭐 이런 선수들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한 2천억, 3천억? 네, 그 정도. 선수 이적료에만. 그 정도 썼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터졌단 말이죠. 듣기로는 유로파리그에서 루드고레츠를 이기고 나서, 네, 이기고 나서 갑자기 터졌다고 해요, 기사가. 용형리가 중국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그래서 뭐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팀이 팀 이제 스쿼드 자체도 그렇고 뭐 선수들이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구단 관계자들이 훨씬 멘붕이 왔죠. 뭐 듣기로는 그 처음에 인수했을 때부터 용영리는 뭐 사기꾼이다. 광산업 재벌은 아니다. 광산업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고 해요. 근데 네, 좀 별로였죠. 그러니까 좀 찌라시로 받아들였어요. 구단 관계자들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뭐 팩트였던 거죠. 뭐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시간이 좀 있다가 본인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직접.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네, 반박을 해서 저는 뭐 파산 신청 그런 거 하지 않았고 끝까지 AC 밀란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본인 그게 다 가짜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이게 좀 네,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구단에서는 그 구단주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듣기로는 대출까지 했다고 해요. 선수 영입하려고. 그리고 그 구단 그 용용립 자체도 구단을 인수하려고 엘리엇 뱅크인가요? 뭐 그쪽에서 돈 땡겨 쓰고 또 딴 데서 또 대출 받고 해서 인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돈으로 인수를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빚이 1조다. 만약에 파산 신청해서 구단이 넘어가면 빚이 1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조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만약 이게 진짜면 어떻게 되느냐? AC 밀란이 정말 만수르 같은 그런 구단주가 등장해서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이상, 예, 좀 파르마 아시나요? 파르마? 세리에 파르마라고 그 팀도 파산을 해가지고 5부 리그로 강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제로. 네, 파산해서. 그 꼴이 날 수도 있어요. AC 밀란이 자칫하면. 진짜, 네. 만약에 그게 팩트였다면. 아, 좀, 그러죠. 결국에는 자본이 지배하는 축구다. 네, 좀 중국, 황사모니가 항상 축구계에서 이슈였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해외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좀 멋진 모습을 굉장히 막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뭐 하나가 터지니까 좀 배신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뭐 얘기로는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은 AC 밀란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누치, 돈나루마, 로마니올리, 로카텔리, 수소, 캐시에 뭐 이런 선수들, 안드레 실바 뭐 이런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 거기는 좀 골머리 좀 썩을 거예요. 예. 좀 머리가 아프겠죠. 박앤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파산이라니 AC 밀란이 그것도 팩트가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굳이 뭐 근데 좀 AC 밀란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 치면은 선수들이 대거 이탈할 텐데 AC 밀란에 제가 좀 눈독을 들이는 선수가 몇 명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사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선수가 좀 있거든요. 두 명이 있는데 이제 로마뇰리와 로카텔리예요. 둘 다 이제 AC 밀란에서 키워낸 유망주, 이탈리아산 유망주인데 어, 개인적으로 로마뇰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로마뇰리가 수비도 수비지만 나름 나이치고는 빌드업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뭐 이번 시즌은 별로라고 하는데 네, 저번 시즌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마뇰리가. 그래서 뭐 지금 이 카테나치오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가대표의 미래다. 그 유벤투스의 다니엘레 루가니와 함께 이탈리아의 수비를 책임져줄 미래의 선수다. 미래의 슈퍼스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저도 꽤 원했어요. 예. AC 밀란에만 있지 말고 좀 넘어와서 열심히 뭐 EPL에서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노렸는데 사실 뭐 지금 리버풀은 수비가 좀 풀이에요. 네. 센터백이 4명이거든요, 지금. 반다이크, 로브렌, 마팁, 플라반. 그래서 뭐 누군가를 방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센터백 영입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네. 뭐 로마닐리 로마닐리 최근 폼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좀 네, 굳이 영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겐세를 한다 해도. 그리고 뭐 로카텔리 미드필더인데요. 아직 어린 선수예요. 근데 유벤투스 뭐래 AC 밀란에서는 나름 네, 뛰고 있고요. 뭐 네, 아직 뭐 주전급은 아니에요. 20살의 선수인데 주전급은 아니고 이제 주로 로테이션용의 선수입니다만 아,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해요. 포텐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선수. 네. 그리고 뭐 캐시에도 나쁘지 않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네. 근데 뭐 클럽이 원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거 돈나루마, 골키퍼 돈나루마인데 사실 선수 자체는 좋아요. 포텐이 있고. 근데 문제는 에이전트가 별로예요. 에이전트가 그 유명한 라이올라인데 미노 라이올라. 그 아저씨가 포그바 이적시키면서 했던 그 행동을 보면은 별로예요. 네, 영입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때문에 영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온다 해도. 그래가지고 비싼 값에 팔 거고요. 팔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축축성 기사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기사들이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또 가만히 있었으면은 좀 이제 파산이 진짜 되는 쪽으로 힘이 실렸을 텐데 본인이 또 반박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방이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젠나로 가투소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난 그냥 뭐 앞으로 있을 경기에만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그게 맞는 거죠. 뭐 굳이 감독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AC 밀란 참 안타까워요. 일어설 만하면 망하고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몬텔라 감독이 너무 못했어요. 예. 너무 못했다가 잘리고 지금 세비야가 있죠. 그리고 가투소 감독이 11월 달에 부임을 해서 뭐 이탈리아산 빠따 축구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AC 밀란이 최근 또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밀란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싶더라고요. 뭐 인터밀란은 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옛날 명성에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앞으로 용영리와 뭐 중국
쪽 언론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언론의 공방전, 언론 플레이 굉장히 기대된다. 네,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합니다. 2분 끝나고 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올여름 매력적인 FA 선수들인데 약간 뭐 AC 밀란 얘기가 나와서 AC 밀란 파산다면 또 박앤세일 뭐 박앤세일 하면은 뭐 이렇게 선수 영입도 연관돼서 그냥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여름이면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일단 뭐 가장 리버풀로서 1순위는 고레츠카였어요. 샬케 고레츠카였는데 고레츠카가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확정을 지었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딴 데를 좀 그래서 또 다른 선수들을 보자면 이번에 이적을 선언한 스테판 데브리, 네, 데브리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테판 데브리, 반다이크와 같은 네덜란드 국적의 센터백이고요. 부상이 좀 많아요. 네, 부상이 좀 많은데 무릎 쪽에 한번 좀 큰 부상이 있었어서 그 이후로 좀 잔부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데브리 선수 저도 참 좋아했는데 스탯을 좀 비교해봤어요. 물론 축구의 퍼포먼스를 스탯으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여주니까 지표를 이 선수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빌드업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센터백입니다. 반다이크와 함께 짝을 지어서 뛴다면 그 토트넘의 벨지움 커넥션 그 베르통원과 알더베이르트와 비슷하게 뭐 네덜란드 커넥션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 센터백이 워낙 포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만 네, 클라반이 좀 나이가 있고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클라반을 팔고 데브리를 영입한다는 것은 자유계약을 영입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막스 마이어가 있어요. 막스 마이어는 샬케의 현재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홀딩 미드필더인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포텐셜을 보여주는 독일의 유망주였는데 이번 시즌 근데 전술에 맞지 않았어요. 감독 전술에 맞지 않아서 좀 주춤하다가 이번 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메이션 변경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마이어가 사실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키도 작고 하기 때문에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어, 네. 좀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테크닉이 좋다고요. 수비 테크닉, 뭐 인터셉트라든지 볼의 패스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막스 마이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패스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유계약으로 이번에 풀린 선수들이 꽤 많아요. 아직 재계약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몇 명 선수는. 뭐 아까 말한 데브리, 엠레찬도 있고요. 발로텔리, 발로텔리가 또, 네, 계약이 이번 올해 끝나는데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발로텔리는. 잭 윌셔도 있고요. 베르나르드, 뭐 샤우터르, 베르나르드, 뭐 맨유의 루크쇼도
이번에 계약이 끝난다 하네요. 그리고 뭐 벨라이니, 그리고 까바예, 무티뉴, 네, 뭐 키엘리니도 있네요. 키엘리니 재계약을 하겠죠. 네. 뭐 로번은 글쎄요. 로번이 이제 34살인데 근데 최근 경기한 거 보니까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로번은 미네는으로서는. 그리고 뭐 하템 벤 아르파 PSG의 선수고요. 후안프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안프란, 그리고 기성용 선수 질라탄 뭐 LA 갤럭시 행이 좀 확정적이죠. 유력하죠. 기성용 선수 뭐 AC 밀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지가 강등하면 AC 밀란을 떠나지 않을까, AC 밀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메가더 선수, 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뭐 최근에 경기를 좀 뛰었던 하키미, 네. 뭐 이 정도. 인테르의 산톤, 네, 뭐 바카리 사코, 리베리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네요. 애슐리어, 야야 투레, 예. 뭐 로베르트 후트, 뭐 이런 선수들. 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이적 시장의 빅 FA는 데브리와 엠레찬이 아닐까. 엠레찬 비슷 끼어들었는데 엠레찬이 또 리버풀과의 재계약 협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떠날 전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엠레찬을 노리는 클럽이 많다고 해요. 뭐 맨시티도 있고 유벤투스도 있고 그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에 뭐 참가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조금 이제 찌라신 것 같고요. 네, 유벤투스행이 유력해 보입니다만 네, 엠레찬 사실 이번 웨스트햄 경기 보셨더라면 엠레찬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놓아준다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죠. 그리고 뭐 스테판 데브리 아마 좀 다수의 EPL 클럽이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 보강을 절시 필요로 하는 뭐 조금 상위권 클럽보다는 중상위권 팀들이 많이 노리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